다음에 주요한 특징으로 보시면요. 아마 신고법이나 전자등록법에서 빠지고 있는 보호조치부분, 특히 암호와 관련된, 위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책임을 보완을 하고, 지켜야 될 사람들을 공동화하고,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특징으로 보시고요. 두 번째 특징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관계부처가 이해를 같이 하는 부분은 이중규제가 되지 않도록, 특히나 현장에서 여러 법을 지킴에 따른 혼란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개법법, 신고법, 전자법률법, 법률뿐만 아니라 하위 고시까지 펼쳐놓고 기본적으로 취지가 같고 내용이 같은 거는 같은 걸 가져가자. 해석뿐만 아니라 문구, 개선 가지고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하나만 지키면 다른 것도 준수하는 것으로 너무 편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까 10개 협회에서 실질적인 Q&A 사례라든지 필요한 소식들, 분명히 공감을 해서 고민했던 것들을 상당히 많이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인계를 위해서 주된 내용을 크게 절차를 보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제 수집과 관련해서 되게 시험적으로 수집하는 저희가 이제 신고법 15조 16조를 아주 우선하고 존중하는 상태에서 정부조치의 계약 체결 이행을 불가피할 정도, 신용도, 그다음에 이런 판단이 필요한 정도는 법에 따라서 수집할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 현장에서는 저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의 서식을 만들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정리하면서 그 부분이 동의 없이도 가능한, 법에 불구하고 가능한 정리해봤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상품 소개, 마케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부분을 알리고, 지난 6월달에 이제 개정이 된 걸 아시겠지만. 필수정보 선택정보에서 선택정보는 분명히 고지를 하고 그분을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알리고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선택정보 부분에 대한 업종별로 아마 다양할 겁니다. 저희 가이드라인에 그것들이 선사를 나열을 했는데 그런 선택정보에 관한 것은 분명히 확인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하더라도 서비스를 거부하지 않도록 분명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필수 정보에 관해서는 분명히 이제 계약 체결 이해가 불가피한 필요한 정보고 그거에 대한 거는 이 필수 정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입증 책임을 저희가 여러 사례를 있었는데 동종 업종이라는 관행들을 참조해서 입증 책임이 한쪽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공정, 업종, 관련 같은 것을 참조해서 필수정보, 선택정보, 그 다음에 아마 이제 여러 가지 모범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직접이 아닌 여러 가지 제3자, 제3의 기관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을 여러 가지 사건이라든지 이벤트 제3자로부터 수행하는 거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실제 여러 가지 개인 치매 신고센터라든지 되게 불만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어떻게 여기에 가이드라인에 정리할까 고민이 좀 많았는데 엄밀히 개인정보 취지라든지 관계법령상 취지로 보면 그 부분도 반드시 적법한 수단으로 수행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의무가 많습니다. 의무가 많지만 아마 이게 지금 의무라고 발표하면 여러분도 아마 파장이 상당히 크실 거예요. 우선 권고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상기적으로 이제 바뀌어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바뀌어야 될 부분이고 처음에는 궤도 위주지만 정상기적으로 아마 이제 작년에 이게 문제됐던 게 아마 옵션 사이트에서 5,000원 만원 경품 준다는 것을 수집했던 부분이 이제 표시 광고라든지 사기 이런 부분이 많이 가미되는데 그런 부분에 관계없이 여러 보호회사에서
온라인 보험에서 정보를 많이 쓰는 따라서 실질적인 대부분 침해나 2차적인 앞으로 저런 부분은 상당히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 재건과 관련해서는 그 신고법 32조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신용 정보에 관련해서 동의가 필요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그 신고법에서 예외사항에 해당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목적으로 적용하는 그 정보밖에 제공하시더라도 필요 최소한의 원칙이라든지 제공하는 자, 제공받는 자 간의 아래나를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제공하실 때에 사실은 그 제공되어진 목적과 또 보관기간, 제공기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원칙이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실제 그 목적만으로 써야 되는데 또 그 이상의 방금 전에 공유한다든지 또 사실 제공할 때도 한 6개월, 1년 정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 없이 장기간 보관하고 목적이 제공되는데도 보관에 따른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공하는 자, 받는 자가 가해하는 약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부분이 아마 리스크가 상당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제 그 순간 관심을 떠나면 관리 책임이나 리스크가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유식별 정보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마음법이 지난 6월부터 교육도 6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주민번호 관련해서 특히 이제 고청주의, 문유의 공부 없으면 못 쓴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지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번호 관련해서 아시는 분처럼 금융실명법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또 정주의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민감정보 관련해서도 사실은 신고법도 있고 교육도 있고 명확하게 동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탁 관련된 부분 이 부분도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제가 현장에서 있어보면 가장 그 법 위반이 많은 거는 사실 유출 사고나 침해 사고 보면 대부분 위탁업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조건 권한 관리라든지 조건 통제 그런 부분 길목 특정 경우에서 위탁업체에 관리 부실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공해서 위탁 관련해서 책임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관심을 못 받았었든지 잘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여기서 보시듯이 이제 신용정보 위탁과 일반 개인정보 수립 위탁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법에서 규정한 것만 찾아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제 신용정보 위탁은 뭐 신고법 특성과 신용정보의 그 특성상 위탁의 기준과 내용이 명확하고 그런 사례가 아주 적극적으로 보여주고요. 이 일반 개인정보 수립 위탁은 아주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 시스템들이 실제 데이터 처리 위탁까지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수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 법에서 위탁 업무 내용 실태자를 공개할 뿐만 아니라 관련된 내용을 문서로 명확합니다. 이거에 대한 전개적인 관리 방법을 엄격하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될 것 같고 실제 그 법 시행 이후에 저희한테 유출 사고나 치고가 들어온 건수가 16건 있는데 나하고 거의 대부분 위탁업체에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제가 학부모단에서 나가서 점검을 할 때도 위탁관계입니다. 실제 권한관리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저희 가이드라인은 이 부분 관련해서 위탁 계약서를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베스트 프랙티스를
그 다음은 아마 이분 가장 관심사항일 것 같고요. 당장 돌아가셨을 때 조찰사를 많으시죠. 당선 사고 조찰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중규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사실상 동일한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준상으로 간주하고 경계고처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갈등을 통해서 경계고처가 여러 가지 법적인 해석이나 점검하는 것을 쌓이는 경우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사용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강력적인 친절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좀 보시면요, 저희가 여기서 나열된 내용이 안전사고 조치 고시 기준으로 나열되어 비밀번호 관리라든지 접근 통제, 그리고 보안 프로그램 쪽에 이제 고시에 나열되는 내용은 상계 법령이 일치한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지키더라도 특히 이제 저희